네, 211페이지 문항 5번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결손 보존 목적으로 시가 8천만 원의 토지 A를 수중받아 다음과 같이 자산 수중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중 2천만 원을 세무상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자, 회사 입장에서 토지 B가 8천만 원, 자산이 생겼죠?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 하면서 대변에는 자산 수중 이익으로서 영업의 수익으로 수익 발생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문제 2번 처음부터 계속 2월 결손금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자산 수중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본다? 세법에서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인 입금 항목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회사가 대표이사가 회사에 애정이 되게 있나 봐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대표이사가 갖고 있던 토지를 그냥 회사에 줬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웬 떡이냐 자산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다 자산 수중 이익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 자산 수중 이익 기분 좋니? 세금 내세요라고 한다고 세법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회사는 과거부터 갖고 있던 결손금을 지금 메꾸는 거예요 이걸로. 애초에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받은 거죠. 그죠? 이득이 생긴 만큼을 생긴 이득을 이용해서 쌓여 있는 결손금을 없애기 위해서 충당해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자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한 거예요. 자, 8천만 원 이득인데 이대로 두면 8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소득 금액으로 잡힐 거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중에서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세무상 2월 결손금을 없애는데 보전에 충당하는데 쓰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입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제가 줄 쳐져 있는 문구 있죠? 이 문구가 없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적었죠? 제가 그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 2번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어떤 가정? 법인세를 가능한 한 적게 낼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산 수준 이익을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쓰는 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회사가 선택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법인세 세금을 적게 내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없다고 해도 입금 불산입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이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아까 전에 이미 보고 왔어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월 결손금 내역 중에서 2012년에 발생해서 2023년 말, 즉 24년도까지 이어져 있는 결손금 잔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012년에 발생한 이 결손금은 어때요? 향후 10년간만 2월 공제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고 했잖아. 22년 말을까지로 해서 공제 가능한 기간이 끝났어요. 즉 각 사면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 뺄 때는 더 이상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어떻게만 없앨 수 있다고요? 지금 이 경우처럼 회사가 자산 수중 이익 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만 지금 이 2천만 원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다? 입금 불산입 2천만 원 기타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한 걸음 더 아까 전에 우리 이미 했던 겁니다. 2021년에 생긴 1천만 원은 향후 15년 동안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니까 우리 마지막 서식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각사소 마이너스 2비소 할 때 2월 결손금의 1천만 원을 여기 써야 된다는 말씀. 이 1천만 원은 여기 쓰는 거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세무조정이 뭐만 나왔다? 오케이.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중에서 2천만 원을 입금불산입에서 세금을 안 낼게요. 기타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기타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타. 그래서 정답 뒤에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2천만 원 기타 소득처분도 기타. 기타가 여러분 자주 나오는 소득처분이 아니라서 잊기 쉬운데 잊으시면 안 돼요.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기타 됐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어서 요거 문항 6번까지 같이 봅니다. 금방 하는 거니까요. 문항 6번은 뭐예요, 여러분? 회사는 정기 사업 연도 중에 3천만 원을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 B에 대해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전부 다 단기 24년도 24기에 전부 다 처분했다.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고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 하면 뭐 링크를 걸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팔았나 보다 잘 팔았네 돈 벌었다 이러면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자적 1표에서 여러분 이거는 이미 처리했죠 여러분. 재고 자산에 관한 거는 재고 자산이 팔리면서 이 마이너스 500만 원 있던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됐죠. 없앴잖아요. 입금 산입 500만 원 플러스 유보 해가지고 이건 추인해서 없앴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밑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달려있던 기초유보 24년 기준으로 기초유보가 플러스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보는 언제 사라진다고요?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 사라진다고요? 그 자산이 소멸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24년도에 이 매도 가능 증권 B가 전부 다 처분해서 사라졌죠? 그러면은 잔여 유보 남아있던 잔여 유보를 전액 추인하면 돼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면 돼요. 기초에 있던 플러스 유보가 이렇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서 전액 추인되었구나. 200만 원 추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처분해서 처분 이익이 400만 원 있는데 뭐 유보 추인할 때 따로 뭐 유보 추인하면서 뭐 이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뭔가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음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가지셨더라도 자 해결해 드리면은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보가 달려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사라졌으니까 그걸 다 추인합니다라고 결론을 냈죠. 여러분 이 결론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여러분 유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유보 때문에 장부 회계상 금액과 세법상 금액 처분이익의 차이가 발생해요. 즉 장부와 세법 간 처분이익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유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처분이익의 차이에 대한 조정은 유보를 추인하는 이 조정 있죠? 유보를 추인하는 이 조정으로서 자연스럽게 처분이익에 대한 차이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익에 대한 차이도 추가로 또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공부하시다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다? 처분이익에 대해서 차이를 조정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보가 추인되면서 송금 산입 이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처분이익의 차이도 동시에 조정되는 거예요. 애초에 처분이익의 차이가 이 유보 때문이었거든요. 플러스 유보 때문이었거든요. 이 플러스 유보 때문에 처분이익의 차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보에 대한 유보 잔액에 대해서 추인해주면 처분이익도 같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매도 가능 증권 B라고 써도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다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지만 우리는 보통 재무상태표로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 과목으로 표현해 주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죠.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에 달려있던 유보를 추인하면서 이 처분이익도 동시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적습니까? 추인해 주는 거. 송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B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소해물 조정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